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봄이 돼서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저 청풍 가는 길에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아름다운 고장 제천으로 오십시오. 네. 일단 지금 이게 2026년 3월 22일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하거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위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지금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또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 정도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 벌써 그 이름에 조작 기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한 다음에 일부 재판에서는 이거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또 일부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의 본래적인 권한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이런 걸 갖다 행사하기 위한 보조 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영역과 그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영역에는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 이 국정조사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약간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법 왜곡죄라든가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검찰청 폐지라든가 지금 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뭐냐면 북한은 사실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방북을 한다거나 이럴 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랑 만나려면 돈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북 관계가 원만히 좀 이렇게 화해 모드로 가길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실은 항상 가장 큰 자기네들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관계 개선이지 않습니까? 방북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북 관계를 갖다 개선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걸 정치적 업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 현대그룹에서 그 김대중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대략 한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대신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산업은행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해서 그걸 갖다 현대차 그룹에 대여를 하게 해주고 그 돈을 사실상 이제 북한에다 준 거죠. 국정원을 통하고 국정원과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해외 지사를 통해 갖고 북한한테 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최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이화영이라는 분을 평화부지사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합니다. 근데 방북을 추진하는데 그 방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언더 테이블 머니를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 쌍방울에서 그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0만 달러가 그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때 사용되는 그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화영 지사는 지금 현재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가법, 뇌물수수나 이런 죄 등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이런 죄들을 묶어서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제 왜 이런 문제점이 나오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부지사가 이게 사실은 그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는데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돈이 건너갔는데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위한 비용이 넘어갔는데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이 의심이 되죠.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유죄를 받으려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는. 그래서 의심이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 주장은 이겁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통해 갖고 허위 자백을 만들어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는 아니다. 이하용 쪽 변호인이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고 협조를 하면 우리를 갖다 종범으로 가볍게 처벌해 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2024년 4월 29일 날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하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요.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님이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사실은 서민석 변호사, 이하영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23년 6월 19일 날 박상용 서민석 통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박상용 검사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제3자 뇌물이 됐던 직접 뇌물이 됐던 뭐 이렇게 뭐 공범을 뭐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져서 재판에서 선고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뭐 이화영 부지사가 나올 수 있거나 뭐 보석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뭐 나머지 자잘한 사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증거를 봤을 때는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박상용 검사한테 요청을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작 기소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형량 거래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북 비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럼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몰래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고 쌍방울로부터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쌍방울로부터 대납을 하게 한 건데 그렇게 했을까라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2018년 10월 18일경 자신의 그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달 경기도 국제회의에 북최고위급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라는 기사를 게시하고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SNS에.
이걸 봐서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방북 추진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거는 알았는데 과연 그리고 방북 이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관례상 방북을 하거나 북한을 만나려면 언더테이블 머니 돈을 줘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것은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 이화영 진술이 중요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가 직접 보고를 했다거나 이런 진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야지만 쌍방울이 이것을 대납했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그 당시 지사한테 그래야 이제 뭐 좀 더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화영 진술이 중요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지사도 쌍방울이 대북 비용을 대납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너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이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즉석에서 이제 우리 후배가 이제 준비해서 온 걸 제가 즉석에서 답을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꾸미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